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증시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사 힌트는 미국에서 좀 얻어보겠습니다. 투자 기죄로 불리는 미국 오크트리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공동 창업자죠. 하워드 막스가 미국 증시가 이제 거품의 초입에 들어섰다면서 투자자들에게 방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막스 회장은 블룸버그 TV에서 지금 상황은 90년대 말이죠. 닷컴 버블 시기를 떠올리게 한다면서 사람들이 시장의 조정을 잊고 살고 있다라고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일부 기술주들의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볼 때 상당히 높은 밸류에이션에 거래되고 있다며 급등한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서 내려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올트먼 CEO가 쏘아올린 AI 거품론의 파장, 확산이 되고 있는 분위기죠.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는 대통령실이 투자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서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걸로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장 어제였죠. 코스피 5천 시대로 도약을 위한 청사진을 내놓은 정부였는데 당과 정부, 대통령실의 입장이 다른 건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당정대. 오늘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입니다. 어제 오후였죠.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보낸 HBM4가 신뢰성 검증을 통과했다라는 단독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 기사는 좀 상당히 구체적이었어요.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달에 HBM4 샘플을 통과해서 이달 말에 프리 프로덕션이란 단계에 돌입했고 바로 이 단계를 통과하게 되면 빠르면 11월에 대량 생산이 가능한 상황이다라는 설명인데요. HBM4의 경우에는 SK하이닉스가 이미 6월부터 초도 물량을 공급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11월부터 양산을 시작하게 될 경우 SK하이닉스와 격차가 상당히 빠르게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HBM4를 차치하더라도 HBM3 12단도 이번 달 안에 납품을 시작할 것이란 관측인데요. 최근 엔비디아랑 협상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SK하이닉스를 두고 삼성전자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 시장 안에서 두 기업 서로 다른 흐름을 보일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마지막 기사는 친환경입니다. 때 아닌 악재가 불거졌는데요. 그 악재,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시작됐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새벽 자신의 SNS에 돌연 풍력이나 태양광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전력원으로 풍력과 태양광을 짓고 의존해온 어떤 주들에서 에너지 비용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풍력과 태양광 발전을 세기의 사기극이라고 맹비난하면서 모든 녹색 지원금을 폐지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의 새 공제 지침이 생각보다 양호하게 나왔다라는 해석 때문에 친환경주들 기대감을 받았었는데 오늘 때 아닌 악재가 불거진 거죠. 관련해서 전략 다시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벌써 주 후반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목요일 아침인데요. SP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MBN골드 조선일 매니저와 함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머리 커트가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네. 잘 어울리십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잘라볼까요? 더워질수록 짧아지고 있어요. 뽐뿌가 그러는데. 네.
자, 뭐 후반을 향해 가고 있긴 합니다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서 주말이 다가온다고 한들 기쁜 마음으로 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좀 드네요. 어쨌거나 오늘 시장 포인트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주시죠. 정책 방향성, 잭슨홀 미팅. FOMC 일사록에 이어서 이제 다음 타자는 또 잭슨홀이네요. 잭슨홀 미팅이죠. 네, 오늘부터 23일까지 미국에서 진행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주요국에 있는 은행장들 그리고 보통 이제 경제 석학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경제 포럼입니다. 이번에는 주제가 전환기의 노동시장, 인구 통계 그리고 생산성과 거시 경제 정책이 주제로 발표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이따가도 우리가 논의를 하겠지만은 아마 그 파월 의장이 여기에 참석을 하는데 이때 매파적인 발언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달 전부터 9월이 아닌 10월이나 12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그 파월뿐만이 아니라 FOMC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많은 의원들이 보통 이제 경제정책의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노동시장이 약간 둔화되는 것보다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가 지금 갑자기 급등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뜻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물가가 갑자기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얼마 전에 트럼프가 민주당의 입김으로 인해서 통계를 조작하고 있다라고 해서 통계를 담당하고 있는 수장을 교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6월 달이었는데 7월 달에 관련된 수치가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높게 나오니까 수치가 tell me something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수치가 이미 다 아직은 불안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리 인하를 9월 달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10월 달과 12월 달 금리 인하를 할지를 여러분들이 이번 이 잭슨홀 미팅에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또 예상 밖으로 금리를 인하하지 않게 되면 시장의 쇼크가 또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이러한 퍼센테이지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을 듯 보입니다. 네, 정책 방향성, 국내 말씀이시죠. 굉장히 혼선을 빚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야기가 장중에도 매일매일 정말 계속 좀 의견이 다른 상황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장중 변동성을 키우는 가장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큰 이유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잭슨홀 미팅도 그렇고 관세에 대해서도 트럼프가 얼마 전 반도체 관세 200%, 300%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철강, 알루미늄 관련된 파생 상품 리스트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시아 증시는 상승세를 좀 이어가는 모습이 나와줬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이렇게 발목을 잡힌 그 이유, 가장 강력한 이유는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서 처리가 임박하다. 8월 21일 기준으로 상정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또 대통령실에서 지금 10억으로 현행 기준 유지할 것이다. 이야기 나왔던 대로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또 오늘 아침에 보니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럼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혼선을 빚을 수 있는 부분이고 물론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50억으로 됐으면 좋겠지만 이 10억에 대한 기준을 두고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달라지는 만큼 이 부분이 좀 어느 정도 방향성과 가닥이 잡혀야지 시장의 안정화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 또한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돼야지 다시 한번 강력하게 유입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변수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때 아닌 악재들이 자꾸만 불거지면서 시장에 하방 압력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은 우리뿐만 아닌데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사, 각국의 증시 방향에 대해서 조금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미국이죠. 자, 뉴욕 증시 갑자기 AI 거품론이 급부상하면서 다시 올랐던 주가들이 제자리로 찾아갈 수도 있다라는 경고성 멘트까지 나왔습니다. 뉴욕 증시는 어떻게 지금 봐야 될까요? 여전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유동성이 풍부하긴 하지만 지금 M7 기업들이 갖고 있는 시가총액이라든지 그리고 그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력을 많이 받는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 사실 이 거품론에 대해서는 전날 지금
그 오픈 AI CEO의 입에서 네. 먼저 나왔어요. 근데 그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오픈 AI에 투자하라인 것 같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AI 관련돼서 사람들이 상당히 흥분을 하다 보니 지금 기업의 가치나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는 가운데 뭐 직원 수가 한두 명밖에 없는 AI 기업에도 상당히 큰 기업 가치를 부여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AI라는 키워드와 개발이 들어가는 기업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을 회사를 따져보지 않고 주고 있는 것 같다. AI 시장에 대한 투자 기조는 이어간다라고도 이야기를 했고요. 여전히 AI가 우리 일상 속에서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얼만큼 좋은 기업을 잘 픽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시장에서는 지금 AI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M7 기업들이 워낙 지금 주가 상태가 올라와 있다 보니 이런 이야기에도 조그마한 이야기에도 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에 진입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AI 시장에 대한 여전한 이런 우리가 지금 시대적인 흐름들은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는 일시적인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시장 자체가 이제 거품론에 따라서 고점이 다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인의 사업이 AI와 관련됐는데 구체적으로 코멘트를 좀 따져보면 그게 아니다. 그냥 고점에 있는 부담에 대한 어떤 구실로 지금 차익 실현이 나온 것이다 정도지. 좀 기우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증시는 어떨까요? 지금 어제 정부가 코스피 5천 시대 청사진을 발표했는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통령실은 이런 투자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주주 기준을 기존의 입장대로 들고 가겠다라고 밝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와 대통령실 그리고 뭐 당의 차원이 전부 다 다른 거거든요.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직은 이제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번 그 8월 10일에 당정 협의회에서 기존에 있는 50억으로 인상을 하자라고 해서 이걸 또 의견 취합을 해서 다시 대통령실에 보내놨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기재부의 의견을 뭐 국무원들이 열심히 지금 수립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이걸 지켜보자는 입장인데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중요한 거는 지금 9월 달에 있을 금리 인하입니다. 한국은행과 미국의 금리 인하가 9월 중순경에 할까 말까를 결정을 하고 있는데 당 내부에서는 이제 50억으로 환원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통령실이나 기재부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를 할 경우에 아마 이게 증시가 안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7월 31일 기재부가 원래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다운시키면서 9월 1일 거의 3.9, 4% 가까이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는데 그게 지금 연이어서 시장에서 불확실성을 주고 있습니다. 거의 10조 원 가까이 매수를 보였던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매도를 이어가고 있는데 시장에서 확실한 시그널을 쉽게 얘기해서 믿음을 주지 않으면 원래 금융이라는 건 믿음이 굉장히 강한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확실한 정책에 믿음을 주지 않으면 시장이 다시 복구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때마침 뭐 글로벌 증시도 조정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맞춰가지고 약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빨리 여기에 대한 것들을 원래대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50억으로 환원을 해야 기본적으로 시장이 다시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동참해서 시장을 유동화시키지 않을까. 돈이 원래 들어와야 증시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번 기간 동안에 또 당정이나 또 고위 관계자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 지금 반복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빨리 원래대로 50억으로 복귀돼서 된다면 시장이 아마 강하게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뭔가 결론이 나기 전까지 좀 지켜보자라는 입장이셨어요. 예,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지켜보는 동안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겠죠. 어떤 재료를 찾아가야 하는데 첫 번째, 반도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오후에 단독 기사였어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4 샘플을 통과시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주 다 된 건 아니고요. 프리 프로덕션이라는 정말 막바지 단계에 다다른 거고 HBM4는 그렇지만 HBM3 12단의 경우에는 이번 달에도 당장 양산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보도였어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삼성전자에겐 더할 나위 없는 호재, 기다렸던 호재인데 SK 하이닉스에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아무래도 희비가 좀 엇갈릴 것 같은데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었던 사실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편할 수 있는 이슈이고 안 그래도 엔비디아 쪽에서 이제 베이스 다이를 직접적으로 생산한다는 이야기도 또 최근에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연한 자리에 대한 위협하는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한 가지 그러니까 좀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은 이 심리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앞으로 SK 하이닉스가 가져갔던 그 기술력이라든지 파이적인 부분들이 크게 훼손이 당분간 안 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경쟁자의 출현 자체를 상당히 좀 불편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전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또 마이크론 쪽으로 좀 집중한다라는 이슈가 나오기도 했는데 한미반도체가 이제 하나비전이라는 그 기업이 딱 부상을 했을 때 기술력의 차이가 월등히 남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처럼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 물론 숫자로 확인을 하고 격차가 벌어지는 부분들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시장 자체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아직 단독 기사라서 확인은 해봐야겠지만 상당히 좀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슈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최근에 이재용 회장이 미국을 갔을 때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파운드리 쪽에서도 지금 애플, 테슬라 수주 소식이 있었고 거기에 HBM 시장까지 투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가 그동안 기다렸던 소식들을 다 전해주고 있는 부분이라서 상대적으로 꽤 긴 시간 동안의 주가 눌림이 있었던 삼성전자가 최근에 올라오긴 했지만 이제 좀 더 강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SK 하이닉스가 그렇다고 해서 끝났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주가 흐름이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왜냐하면 숫자로 다르다라는 것을 증명을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우호적이긴 하지만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좀 긴장감을 유발시킬 수 있는 이슈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무게 중심을 삼성에 조금 더 둬야 된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자, 또 이와 함께 현재 방한 중인 빌 게이츠를 이재명 대통령이 접견을 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밝혔는데 이 자리에서 AI, 원전, 에너지 여러 가지 논의되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겠죠.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섹터가 있으면 좀 추려주시죠. 2000년대부터 이제 빌 게이츠가 설립된 재단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면 아마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재단을 설립해서 기후변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빈곤 퇴치, 거기다가 보건의료 체계 강화, 그리고 이제 백신 보급 등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한 4개 정도의 큰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빌 게이츠와 이제 오늘이죠, 미팅을 하면서 아마 여기에 대한 내용을 본격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동안 거의 20년 넘게 여기 4개의 대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큰 돈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2045년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의 전체 99%를 환원하겠다는 입장인데 아마 재단에 다 기부를 하겠죠. 그렇게 되었는데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들이 큰 포커스 4개의 주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정부도 대통령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쪽 관련된 섹터가 다시 한번 크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보건의료 이런 섹터가 있나요? 보건의료는 백신이죠. 백신의료 예를 들어 갖고 이제 빌 게이츠가 했던 얘기가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인류가 예방할 수 없는 그런 큰 바이러스가 발병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한 3년, 4년 있다가 코로나가 발병을 했는데 이때 이제 이후에도 빌 게이츠 계속 했던 이유가 했던 얘기가 코로나 이후에도 코로나보다 더 큰 팬데믹이 올 수 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에 대한 반응을 정부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서클 측도 지금 방안을 일정을 시작하는데 면담하는 기업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기업이 있을까요?
일단 최근의 움직임을 봤을 때 사실 뭐 LG CNS라든지 뭐 CBDC 관련된 한강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던 기업들을 보는 부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요즘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우리가 초반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그 키워드가 나왔을 때는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제 찾아다니는 그런 시기들을 좀 겪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시기에 직면을 해서 보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 예전처럼 그렇게 많은 기업들이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진 않아요. 최근에 대장주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건 오히려 카카오 그룹주들이 좀 강한 시세가 나오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더즌이라는 기업이 또 아마존과의 협업 이슈가 있다 보니 이 기업이 어떻게 보면 대장주의 성격으로 좀 강한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서클 관련돼서 또 지금 이창용 총재 같은 경우에 여전히 은행권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관련돼서 뭐 CBDC 사업에 참여했던 기업들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 또는 좀 변동성이 크면서 유동성이 풍부하게 이슈가 나올 때마다 움직임을 가져갔던 카카오 쪽이라든지 아니면 더즌이라는 기업 이렇게 좀 분류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전에 계속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기업들이 압축되고 있습니다. 잘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마지막 기사, 친환경 쪽 점검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풍력과 태양광 발전을 맹 비난하면서 승인을 안 할 것이다. 보조금도 다 폐지할 것이다라고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 영향이 불가피할 것 같아요. 시장에 한번 영향이 좀 있긴 하겠죠.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가 하는 얘기가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던 친환경 정책을 완전히 그냥 싸그리 다 없애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전에 이제 풍력발전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하면서 골프 치다가 풍력발전소를 보면서 고래를 다 죽이는 나쁜 그 시설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농민들이 하고 있는 거에 특히 이제 농민이 많이 있는 곳에 지금 친환경 예를 들어 갖고 이제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오히려 태양광에 설치한 곳들이 더 많은 전력을 쓰고 있다. 무슨 얘기냐? 낭비를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태양광 쪽에도 앞으로의 전력 지원이나 다른 지원금을 없애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미국에서 트럼프가 한마디 하면 그죠? 뭐 태평양 저 건너편에서 기침을 하면은 그 태평양 건너편에서 태풍이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아마 단기적으로 오늘도 약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전에도 한번 이슈가 나왔다가 장이 급락했다가 관련주들이 다시 급등을 했는데 단기적으로 오늘은 좀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관련 종목들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빠졌을 때 매수 기회로 삼아보자. 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관련주 중에 대장 종목들이 뭐 OCI 홀딩스 같은 것들은 오히려 기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태양광까지 점검을 마쳤고요. 이제 저희 본격적으로 섹터 점검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는요. 원전과 화장품인데요. 자, 화장품 또 마침 오늘 수출 데이터도 발표되죠. 먼저 급락을 했던 만큼 반등도 좀 빠르게 들어오는 것 같은데 사실상 막 드라마틱한 반등이라기보다는 조금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3분기, 다음 분기를 타겟으로 하고 조금씩 모아 가봐도 괜찮습니까?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괜찮죠. 어제 이제 예. 또 텔레그램에서 추천했던 종목이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그 종목이 네. 콜마 B&H인데 지분 이슈. 그렇죠. 지분 이슈죠. 예. 콜마 B&H는 이미 이제 그 4월 달부터 이슈가 나왔던 종목입니다. 특히 그 4월 달에 콜마 B&H를 보시면은 지분 구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윤성현 부회장, 그러니까 윤동환 회장의 큰아들이죠. 윤성한 부회장이 콜마홀딩스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윤여원 대표가 콜마 B&H의 대표로 있으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지분 이슈가 나왔던 이유가 4월 달입니다. 윤 부회장이 콜마 B&H가 너무 실적이 안 좋다라고 해서 자신하고 이전에 이 부사장, CJ 제일당에 근무했던 이 부사장을 사내 이사로 선임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때 윤여원 대표가 이거를 캔슬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화가 나서 이 거부하자 5월 달에 콜마 B&H 이사회를 개편하기 위해서 임시주총을 개최하겠다라고 해서 이게 법원에 요구를 수호를 제소했는데 이게 얼마 전에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시주총 가처분이 지금 스토리가 타임라인이 나오고 있는데 받아들여졌죠. 그러니까 8월 11일 날 갑자기 윤 회장님과 함께 윤 대표가 이를 막아둘라는 가처분 또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원에 제기하면서 진행이 됐는데 얼마 전에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9월 임시주총을 이제 앞두고
11일 발표 19일이죠. 이게 공표한 내용을 보니까 윤 대표의 어머니가 0.05% 그리고 윤 대표의 남편이 0.01% 지분을 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이 점입 가격이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콜마그룹이 실적은 좋습니다만 B&H가 약간 실적이 안 좋긴 한데 지분 경영 싸움으로 인해서 앞으로 관련된 종목이 특히 콜마 B&H가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신경 한번 써주시면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매니저님 좋은 건 알겠는데 문제는 상한가를 이미 가버렸잖아요. 조정이 오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9월 달에 임시주총이 있는데 네. 임시주총까지는 아직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뭐 약간의 급등 이후에 약간의 조정이 있겠죠. 보통 절반의 조정이 있는데 급등 이후에 갭상승해서 쫓아가는 것보다 좀 기다리고 있다가 절반 정도까지 조정이 온다면 매수하지 않으신 분들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B&H 쪽으로. 네, 좋습니다. 자, 또 다른 섹터는 원전인데요. 자,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들이 원전 협력을 논의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 때문에 그 모든 악재를 다 덮어버리고 다시 올려 세웠습니다. 여기에 한수원이 웨스팅과 합작 회사를 만들러 미국에 간다라는 단독 기사도 어제 오후에 나왔어요. 이게 아직 뭐 시장에 반영은 안 된 것 같은데 원전주 의견이 좀 갈립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또 이거는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쪽이 있는데 저는 후자 쪽이 좀 더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지금 로열티에 대한 부분들도 2% 미만이기 때문에 평균보다는 좀 낮다라고 할 수가 있고 결국에는 웨스팅하우스의 원천 기술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바카라 원전 때도 원천 기술에 대한 사용료를 냈었고 이번에도 그게 비슷하게 좀 이어지는 부분인데 지금 체코 원전 한 기당 13조 원 수준으로 수주를 했고 로열티 2,400억 원은 한 1.8%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 부담은 아니고 산업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평균 로열티나 5에서 10% 정도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그보다는 좀 낮다라는 부분이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원천 기술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력이 생긴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좀 안 낼 수도 있는 거고 또 SMR 관련돼서는 지금 원천 기술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야기는 이렇게 나오고 있긴 하지만 수주에 있어서는 그래도 불가능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 또 한 가지는 지금 오히려 웨스팅하우스와 합작을 통해서 다양한 나라들을 공략할 수 있는 수주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나아가는 부분이 지금 웨스팅하우스는 원천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긴 하지만 시공에 대한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가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합작을 했을 때 추가적으로 지금 러시아나 중국 쪽을 배제하고자 하는 움직임 속에서 오히려 합작을 해서 이런 러시아에 대한 배제 움직임을 더 강력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나라들의 수주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구조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구조가 생긴다고도 시장에서는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처음에 이슈가 나왔을 때는 충격파로 작용이 되긴 했지만 점진적으로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좀 무게중심이 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제 두산에너빌리티도 강하게 좀 반등이 나왔는데 장 막판까지 이 반등세가 꺾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좀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이 나왔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수급적인 요인은 아직 좀 아쉽기는 하지만 추세적으로 좀 반등이 오늘 그리고 이번 주 만약에 계속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다음 주에는 오히려 더 강력한 시세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이 기회 맞습니까? 저는 지금 시장이 만약에 좋았다라고 한다면 바로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 때문에. 네, 시장이 여러 가지 변동이 좀 있다 보니까 오늘까지 상승이 나오면서 지금 5만 원 돌파 그러니까 6만 원 돌파가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게 네. 6만 원 가격대에서 좀 저항 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 돌파가 된다고 한다면 좀 더 상방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 영향 무시할 수가 없죠. 이런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제 다음 섹터도 보겠습니다. 음식료와 엔터인데요. 야, 진짜 말씀해 주셨던 캐대언 열풍이 이제 음식료까지 확장이 되고 있어요. 어제는 농심과 넷플릭스가 협력을 해서 캐대언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라는 소식에 그 무거운 농심이 6%나 올랐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농심만 주목을 할 것이냐 아니면 실적이 좋게 나온 우양도 있고요. 여러 옵션이 있는데 기업 어떤 거 보면 좋을까요? 우선은 이제 농심을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겠죠. 오랜만에 움직였으니까 어제 이제 캐대언을 만드는 넷플릭스 쪽에서 같이 이제 협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신라면과 농심 새우깡 그리고 소스로 알려진 신라면 툰바 만능 소스까지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재밌는 거는 이제
이벤트도 협업을 하면서 이벤트를 만들어지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한시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북미 그리고 유럽과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지역에 한시적으로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재밌는 것은 루미하고 이제 그 헌터스에 나오는 여자 3명의 주인공이죠. 루미, 미라, 조이가 있는데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 컵라면하고 어묵탕, 냉면을 쫙 펼쳐놓고 막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우리 농심이 앞으로 이벤트를 할 예정인데 이벤트에서 그 컵라면을 먹는 장면에 컵라면의 이름이 농심과 이름이 비슷한 등심이라는 얘기로 나오고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이제 신라면이 원래 이제 매우 신자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귀신 신자로 나와요. 그래서 브랜드 이미지가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각인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 새우깡을 닮은 그 장면에 새우깡을 닮는 스낵도 나오는데 여러 가지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소비자에게 그리고 많은 글로벌 고객들에게 이러한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한 이벤트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심이 이제 브랜드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마케팅도 이러한 시각적인 이미지까지 같이 하면은 아마 매출과 영업이익에도 기대되지 않을까라고 싶기 때문에 오랜만에 움직인 농심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끝으로는 엔터주도 점검해 볼까요? 캐대언 열풍이 여기까지도 미칠 수 있겠죠. 그런 생각도 들고 뭐 하달령이랑 또 관세 무풍지대 영향까지 뭐 여러모로 좋은 것 같은데 엔터주도 좀 압축을 해볼까요? 엔터주는 충분히 시장에서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도 지금 관세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알루미늄, 철강 계속 피로도를 느낄 수 있는 관세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관세 무풍지대라는 그 매력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10월에 에이펙 정상회의가 있고 또 얼마 전에는 중국 컨텐츠 관련돼서 좀 빗장이 풀릴 수 있다, 규제를 좀 완화해준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또 우리나라 키플립 이라는 가수였나요? 그 가수가 또 공연한다 그랬잖아요. 9월 13일에. 네. 그래서 제가 이름이 지금 하도 아이돌 그룹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잠깐 헷갈렸는데 일단 공연을 한다는 거 중국 멤버와 일본 멤버가 있기는 하지만 이런 공연이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좀 중국 시장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고 중국이 땅이 큰 만큼 대형 규모의 이런 콘서트들도 많이 열리긴 하겠지만 진짜 시장이 열린다라고 했을 때는 소규모 콘서트들도 정말 많이 열릴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져갈 수 있는 수익성이라던가 굿즈 판매 이런 것들 충분히 저는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엔터주들의 흐름을 보면 잘 버텨줬어요. 그만큼 이쪽 섹터에 관련된 투자자들의 심리라던가 이런 게 단단하게 좀 이어져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2분기 실적도 좋았고요. 나쁠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물론 중국 시장만 너무 기다렸다는 건 아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엔터주들은 충분히 매력적이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걸그룹은 케플러였습니다. 네. 참고해 보시고요. 마지막 관심주 열어보겠습니다. 와, BHI, 우양 두 분 다 굉장한 뜻밖의 기업이에요. 농심 다음은 우양입니까? 네, K푸드에 이제 떠오르는 종목이 또 우양이죠. 네. 여러분 잘 아시는 냉동김밥도 유명한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핫도그나 냉동식품 그리고 이제 보통 진행되고 있는 과일, 채소의 농산물을 가공하는 식품들을 많이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고객사가 CJ제일제당이나 풀무원 같은 대형 유통 시장에 있는 그런 고객뿐만 아니라 글로벌 스타벅스, 이디야 또는 힐리스 같은 외식 업체들도 납품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최근에 뭐 냉동김밥하고 뭐 핫도그는 잘 팔리고 있는 거 잘 아실 테고 간편식으로 만든 간편식이 또 HMR이라고 그러는데 HMR 시장에서 뉴트리하고 셰프 스토리라는 제품을 가지고 지금 매출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밑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는 유럽이나 또는 코스트코에서도 수출 예정이 돼 있는데 매출과 영업이익이 기대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유럽이나 지금 그 영국 같은 경우에서도 핫도그 제품이 엄청나게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점핑을 하고 있는 아주 멋있는 기업 우양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고요. 단기적으로 주가는 급등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조정을 하거나 횡보를 하고 있는 구간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자, BHI 원전 지금은 적기는 아니지만 사본다면 BHI로 갈까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 BHI 두 종목 모두 매력적인데 네. 일단 어저께 BHI가 좀 더 강하게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수주 잔고도 그렇고 추세로 봤을 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BHI가 좀 더 상승에 대한 탄력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좀 위치적으로도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무조건 매수 사인으로 보시기보다는 오늘 또 얼만큼 잘 퍼포먼스가 나오느냐가 굉장히 앞으로의 원전주들의 흐름에 중요할 것 같아서 일단 좀 관심 있게 보자라는 부분이고요. 또 지금 원전 관련돼서는 한미 관련돼서 지금 제2의 조선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더라고요.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기대 심리를 강하게 가지면 안 되겠지만 한국과 미국의 협력 구조로 봤을 때는 지금 원전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도 계속 건설에 대한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이게 또 하나의 재료로 작용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말 그대로 좀 오늘 완벽하게 돌려주는지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미로 BHI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여러 재료들 다뤄봤는데요. 중심 잘 잡아보시고요. 귀한 말씀 주신 이지은 대표 여기서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